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금배추도 졸속 대책도 도돌이표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좀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 딱 붙은 이 배추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의 한 포기 가격이라고 해요. 저희가 보여드린 어제 사진 이제 시장에 가서 좀 찍은 거였는데 좀 비싼 거 말고 올해 기준 9,474원, 한 10,000원 돈 되죠. 그런데 올해 그래도 비싸긴 합니다. 왜?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6,000원 초반이었는데 올해는 9,500원 거의 한 포기에 10,000원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붙여 팔면 더 비싼 거고요. 네. 비싸다, 금배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도돌이표다라는 거죠. 금배추인 적이 또 있었나? 김장 때 되면 금배추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도돌이표라는 얘기는 금배추도 있었고요. 금상추도 있었고요. 시금치도 있었고요. 계속 이 파도 비싸고 뭔가 이렇게 비쌌다가 계속 고점 찍고 내리긴 내려갔지만 왜 자꾸 이게 도돌이표 반복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졸속 대책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매일경제의 지적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폭염 탓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얘기로는 이상기온은 이제 상수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기후가 상수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한만찬, 의료의 의도, 김건희의 김도 안 나왔다. 어제 저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 달 연기된 만찬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라는 건데 일단 의료 대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안 나왔다라는 게 지금 동아일보의 얘기예요. 근데 그럼 90분 동안 만났다는데 무슨 얘기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원전 얘기만 오간 90분 만찬 결국 상견례로 끝났다. 원전 체코 순방 갔다 온 체코 원전 얘기만 90분 했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지금 일면입니다. 그럼 현안 얘기는 못하고 상견례로 그냥 이렇게 끝인 거야? 그냥 이렇게 끝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한동훈 용산 만찬 뒤 복대 재차 요청입니다. 저 윤 대통령이랑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요거 다시 보게 따로 독대 자리 마련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 첫 독대 이 요청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만찬이랑 독대는 별개 사안이다. 따로 협의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럼 따로 잡아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넣었다는 겁니다. 어제. 관건은 재요청한 독대를 용산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되는 거겠죠. 요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 수심위 수사심의위원회 명품백 선물 최재형 기소 권고. 어제 이 김 여사한테 이 고가의 선물을 했다고 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했습니다. 이거 기소하세요. 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수심위는 권고 차원입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 결론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같은 사안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은 달랐었죠. 불기소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한 사람은 이 기소 권고, 한 사람은 불기소 권고. 좀 뭔가 다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스라엘, 레바논의 융단 폭격, 사망 600명 육박, 전면전 위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선 계속 지금 폭탄이 막 터지고요. 포탄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레바논이 융단 폭격을 해서 사망자가 600명에 육박을 한다고 해요. 레바논에 우리 국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우리 교민들 지금 빨리 나오세요. 대피하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귀국하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융단 폭격이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전면전 위기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민은 물론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최대한 인명피해가 좀 없이 이 갈등이 최대한 좀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뭐 이게 뭐야 싶은데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제 서리가 내렸어요. 어디냐?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어제 아침 이렇게 서리가 내렸다. 네, 늦더위 언제 그랬냐는 듯. 네, 정말 늦더위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쌀쌀하다 못해 좀 약간 추운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좀 옷을 여벌옷을 하나 꼭 좀 챙기셔야지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눈길 기사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체포됐던 텔레그램 CEO 범죄자 정보 제공할 것. 네, 저희 텔레그램 CEO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텔레그램의 입장이 바뀌었다. 범죄자 정보 수사당국에서 요청을 하면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그동안 수사당국이 추적 못한대라고 해서 뭔가 음성적인 이런 나쁜 사람들이 텔레그램에 많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수사당국에서 요청하면 사용자 IP 주소, 전화번호 이거 다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제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다 드러난다, 제공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나쁜 일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겠죠.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기애애했다는데 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한 2달 만에 만찬서 덕담, 의정 갈등, 김 여사 얘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90분 동안 만찬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일단 궁금한 건 분위기죠. 왜? 어제 독대 요청이 거절이 되고 만찬이 진행이 되면 이 만찬은 분위기가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어제 얘기를 한짝 요 시간에 이렇게 했었어요. 분위기가 어땠느냐? 어제 윤 대통령, 한 대표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식사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 윤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식사 거의 끝나갈 때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식사가 거의 끝나가니까 디저트 후식으로 커피 자 뭐들 드시겠어요?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나 아이스라떼. 그러니까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거 드셔도 괜찮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일단 이걸 보면 화기애애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사담이라고 하는 신문은 사담. 제목을 뽑아놨죠. 근데 이제 저걸 보는 국민이 대통령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그것도 2달 만에 출범 후 2달 만에 만났는데 나는 얘기가 겨우 사담 수준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얘기만 사실 주고받았다면 왜 만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문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어저께 만남의 전체 내용이 아마 흔히 말하는 보도자료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 대통령실에서 준 보도자료에 참석자 여부도 틀렸다 이런 정도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별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안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만남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전언에 의하면 어제 다른 참석자들은 얘기 꺼낼 분위기가 도저히 안 됐다. 왜?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 얘기만 거의 혼자 독점을 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은 사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뭘 준비했다든지 대통령께서 뭐 차가운 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라면 정말 사담에 그친 거 아닌가.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에 그런 얘기 있어요. 왜 이번에는 따로 만찬 뒤에 보도자료가 따로 안 나왔느냐 말씀하셨는데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아마 취지는 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얘기들이 담기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일단 이거는 사담 수준이지 이거를 지금 집권여당 지도부랑 이 윤 대통령이 만나서 나눌 얘기의 어떤 경중에 좀 너무 가벼운 얘기들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분위기를 살짝 좀 더 좀 깊게 좀 들어가 보죠. 어제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어제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친윤계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요.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원전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눴다. 말씀 아까 나왔죠. 차코 순방, 차코 원전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 생각보다 윤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에 놀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당 참석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건의사항 듣겠다더니 원전 얘기만 했다.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혼나게 생겼다. 네, 혼나게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요걸 보면 요거는 분명히 두 사람 다 참석한 사람한테 얘기를 지금 들은 거거든요, 언론이.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이렇게나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왜 일반인들 모임에서 이러잖아요. 서로 이제 불편하거나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뭐 일상적으로 날씨 얘기하고 건강 네. 얘기하고 덕담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모임은 정치적 모임이잖아요. 정치적 모임에서 정치 얘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졌잖아요. 네. 지금 식사 얘기하고 덕담 오가고 원전 얘기, 물론 원전은 뭐 정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책의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핵심이 빠진 찐빵이 된 거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안고 빠진 찐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게 지금 국민들의 기대가 지금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뭐냐면 이게 여권이 다시 원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뭔가 대통령 지지율, 한동훈 대표 지지율, 그다음에 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삼중 이제 그 하락의 상태에서 이게 뭐 반전의 기회가 나오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도 만남보다는 독대 여부가 그렇게 관심적인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식사 얘기하고 좋아하는 기호 메뉴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전 뒷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건 제가 보기에 하긴 했는데 뭐 뭘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양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른바 국정의 두 축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센터 싸움을 하는 건 아닌가. 누가 센터 자리에 쓸 것인가를 놓고 이게 갈등이 빚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양이 본질을 덮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재요구 얘기가 저는 앞으로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약간 이게 누가 센터냐 센터 주전 싸움하는 약간 그 느낌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요걸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잠깐 나왔었죠. 뭐였었냐. 우리 한 대표가 고기 좋아해서 소고기랑 돼지고기 준비했어요. 나는 요 얘기는 식사 막 시작할 때 메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한 대표의 공개된 얘기는 아유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후식으로 아이스 드셔도 돼요. 라는 얘기가 식사 거의 끝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식사하면서 요 가운데 요때 밥 먹으면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요 얘기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 4장만 공개. 깜깜이 만찬이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진 4장만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살짝 좀 같이 나간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도 어제 만찬 사진이 만찬 영상이 아니에요. 지난 7월에 있었던 그때 만찬 회동했을 때 그때 영상을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언론이 받은 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찍은 사진 4장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 4장 뭔지 같이 보실까요? 네, 이 4장입니다. 여기부터 좀 볼까요? 이제 다 같이 뭔가 화이팅하고 이렇게 이 찍은 사진이고요. 단체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같이 박수 치는 모습. 단체 사진인데 박수 치는 약간 각도 다른 모습.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랑 뭔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어디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 정면에서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장이 저희가 받은 사진 전부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성재준 의원님, 왜 내장만 공개를 한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간 게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뭐 좀 공개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미지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 네 가지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아 진짜 사람 많이 모였구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의료 갈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 얘기를 못했구나. 뭐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만찬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알게 된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 이거야 뭐 익히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기 기운이 있으시구나. 이거 말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새롭게 알게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지금 이제 뭐 만찬뿐만 아니라 뭐 상견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를 뭔가 누리는 것처럼 저희가 막 환호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지금 의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8월 30일 날 처음에 이제 그 이 뭐 만찬이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어쨌거나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여야뿐만 아니라 당과 정도 좀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기대심이 있었는데 물 건너 갔습니다. 그게 지금 연장선에서 이번에 만찬에 이루어진 거라면 네. 최소한 어떤 의료에 대한 문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높은 그 문제에 대한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따가 또 뭐 최지원과 관련된 수사심의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구나라는 걸 공감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 사진 4장을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못 느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뭔가 이 맥락상의 이런 분위기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같이 제시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4장으로 끝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지난 7월에 만났을 때는 사진도 당연히 제공이 됐고요. 영상도 이 저희 언론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보실까요?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예, 조금 빠졌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나도 검사회담 하는 거. 네, 지금 보신 게 지난 7월의 만찬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신문을 가지고 방송을 하긴 합니다만 방송의 맛은 보면 아는 게 방송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화기애애했다, 덕담이 오갔다 라는 활자 말고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 방송의 맛인데 요번 만찬을 제가 뭔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 때는 저렇게 공개를 했는데 조현산 변호사님. 저 때는 영상도 공개하고 사진도 훨씬 많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저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뭡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이번 만찬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하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지난달 30일로 조율이 됐던 게 네.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을 하면서 그때 상당 부분 갈등이 발생했었고 네. 그러다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만찬 자리가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만찬 자리를 최소화, 축소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상견례 자리라고 이미 격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 자리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만나서 핵심적인 논의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자리를 처음부터 격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체도 풀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고
사진도 덜렁 내장만 공개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참석자 숫자도 20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 그 여당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90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는 말의 그런 총량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감기 기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차라리 감기 기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차라리 응급실 대란이든가 의전 갈등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하셨으면 차라리 국민이 보기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 기운, 윤 대통령한테 감기 기운 있는데 아이스 괜찮으시겠어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의료대라는 급질 얘기도 같이 꺼냈었어야 된다. 모래도 좀 이렇게 물고 얘기를 현안을 붙였어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 뭐 원전 얘기를 주로 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온도차는 있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전 얘기를 주로 했다라는 겁니다. 90분 동안. 근데 궁금한 건 독대를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한 대표가 다 그럼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거일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모두 발언도 없었다. 여권 이슈 못 건든 빈손 만찬이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 보통 모두 발언이라는 게 행사를 하면 도입부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동훈 대표 모두 발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보통 모두 발언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게 의전이죠, 의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초청자로서 호스트로서 먼저 한 말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 여당 지도부니까 여당 대표에게 또 한 말씀 기회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의전인데 네.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돼 버렸다. 저는 처음부터 뭐 독대 여부 그다음에 뭐 사전에 그게 언론에 뭐 유출이 됐니 어쩌니 이런 논란을 보면서 네. 대통령실이 한동훈 여당 대표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너무 의식하는구나. 조금 더 표현을 바꾸면 좀 깎아내리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저는 읽게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어느 쪽에서는 뭔가 못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접점 중에 하나는 네. 의대 정원이라는 걸 2025년 건 이미 뭐 수시 다 접수 끝나버렸으니까 안 된다. 그렇지만 25년도 뭔가 논의할 수 있는 뭐 길이 없는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당 일각에서 좀 했잖아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2026년 의대 정원 얘기까지도 그러면 유연하게 뭐 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갔어요. 네. 이런 것들이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여론이라는 거를 그래도 여당은 국민의힘은 뭐 여러 채널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걸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려는 노력. 근데 대통령실은 그걸 마치 담쌓기를 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일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만찬이라는 게 도대체 왜 만찬을 했습니까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 묻고 싶어요. 왜 만찬을 했습니까? 국민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한 번 그걸로 1년에 한 번 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전당대회하고 2달 만에 상견례라고 그랬으니까 새로 출범한 지도부에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아까 앵커가 잘 지적했잖아요. 아니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한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 배추 한 포기 2만 원이면 그 대책은 어디 농림부 장관에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뭐 재의결이 되니 어쩌니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 그건요 배추 한 포기 2만 원 아까 시금치 금값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혀를 끌끌 차고 있는지 짐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님 얘기는
지금 사안들이 너무 많다. 민생이라는 화두로 얘기할 거니 너무 많다. 얘기할 게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만났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최수영 네. 의원님 왜 만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딱한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형식에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이제 얘기를 통해서 네. 내용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걸 차단해 버렸잖아요. 네. 마이크를 돌리지 않았다는데 그럼 어떻게 발언을 합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합니까? 그러면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불쑥 얘기를 꺼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원들을 다 종합하면은 윤 대통령께서 체코원전에 대한 성과를 많이 얘기하고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해주고 하는 선에서 끝난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윤경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그렇게 지금 한가합니까? 정치적으로 지지율은 지금 삼중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민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사실 추석 때 의료대란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추워지면 응급실 대란 또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응급실 대란 사라지면은 그다음에 중환자실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건 사실은 조금 뭔가 김이 빠진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런 거죠. 이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선택을 할까, 이 선택을 할까. 근데 가장 나쁜 건요.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 양상이라고 봐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피해가고 이것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독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는 무언가 공간 속에서 자기 역할도 보이겠지만 시중에 민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기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네.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 국정의 두톱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자꾸만 생각해도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도 들어서 이게 무슨 말하자면 지금 그 밥 먹고 우리가 화기애애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정치의 모습인가 배우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분 다 되묻는 걸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깊게 한숨을 쉬면서 시작하시는 건 처음 봤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거다. 시간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어제 만찬이 오후 6시 30분에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도착한 시각은 6시 10분이었습니다. 20분이나 일찍 도착을 한 거죠.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도 사실 참석을 했었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독대 제안을 기다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내가 20분 먼저 가면 나를 참 따로 좀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흔히 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이제 그 짝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만나고 싶다, 조금이라도 뭔가 또 대화를 더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나가고 이런 것인데 아니 저는 근본적으로 독대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거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랑 그 영수회담 하는 것조차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독대를 했던 것인데 독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영수회담을 했었던 것인데 여당 대표와 독대하는 게 왜 이렇게 서로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신경 싸움 같은 게 필요한지 저는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이제 그 불쾌하다라고 뭐 의사가 나왔던 것이 네. 왜 도대체 독대 요청을 물밑으로 하지 않고 이걸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하냐. 물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흘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밑 대화를 하려면 일단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물도 지금 차 있지가 않아요. 그럼 최소한 어떤 물밑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당대표로서의 최소한을 일단 인정하는 선에서 한동훈이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다라는 게 인정이 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옛날에 이제 뭐 3.1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만찬을 할 때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놀란 게
아니 최소한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절차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발언을 하는 게 아니 왜냐면 목적 자체가 이게 신임 지도부를 뭐 격려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아니,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겠다라고 해서 상견례 자리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마이크도 주지 않고 당대표를 지금 앉혀다 놓고 얘기조차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 이게 과연 격려 자리가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냥 한동훈 대표의 권위를 그냥 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참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밑 대화를 하려면 물이 차 있어야 그 밑에서 대화를 하든 말든 할 텐데 물이 차 있지 않지 않느냐. 지금 상호 간의 신뢰가 전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물밑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제 만찬 자리는 그래서 어쨌거나 현안 얘기 없이 한 대표도 다른 얘기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났죠. 근데 끝난 게 또 끝이 아닌 것 같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한 현안 논의 자리 잡아달라. 윤과 만찬 직후 독대 재요청입니다. 이번에 만찬에서 얘기 못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대통령이랑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따로 잡아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재요청한 게 다시 또 공개가 됐죠. 이 공개해도 되는 거야? 공개돼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윤 한 대표 좋아하는 고기 준비 사단 만나는 사실상 빈손 만찬. 제목은 이건데 저희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요 밑줄입니다. 밑줄을 좀 볼까요? 한 대표는 만찬 이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요청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야 언론 플레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만찬이 끝나고 홍철호 수석한테 다시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 이 얘기 다시 요청했다는 거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대통령실과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간의 그런 만남의 그 독대 자리 때문에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될 수가 있는가. 그 피로감은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죠. 공천 개입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런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당 대표를 만나고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아니 여당 대표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과연 야당과 국민과 소통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대통령실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랑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야당이랑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또 이게 생각하면 최수영 위원님. 네. 처음에 독대 요청을 했을 때 아니 요청하고서 왜 요청한 사람 당사자가 먼저 얘기해. 그래서 기분 나빴었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까지 하고 다시 또 알렸어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 모험을 들어놓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날 보고 뭐라 하지 마라. 네. 대신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고립문의 처지임을 방증하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내 리더십도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만찬에서 한 대표가 아무런 얘기도 못했다는 거는 그럼 도대체 국민의힘 당대표가 뭘 해야 하나를 본질적으로 이거는 입증시켜준 사안이기 때문에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 만찬에서 성과를 남긴다면은 독대 재요청입니다.
독대 재요청이라는 그 5글자가 네. 한 대표의 이번 만찬의 유일한 성과이자 유일한 결과물입니다. 아. 이거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제 한 대표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마이크 돌아가지 않고 얘기하는 중에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아니 자 추석에 갔다 오니 지역구에서 좀 뭐라고들 합니까? 이렇게 했으면 마이크 없이도 시중 여론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갔을 텐데 이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끝나고 밥 먹고 저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나와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독대 재요청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정무수석에게 얘기했고 정무수석에게 언론에 공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더 이상 나보고 내가 말하자면은 편승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가 이거는 분명히 약속하고 하는 약속 대련이니까 나에게 이제 앞으로 뭐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이게 독대 재요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이번 만찬에서 남긴 가장 큰 또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또 상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를 재요청했다는 얘기마저도 없었으면 정말 만찬에 왜 갔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유일한 지금 성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상흔이자 성과다라고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아까 저희 봤었던 기사입니다. 한동훈 모두 발언도 없었다. 여권 이슈 못 건든 빈손 만찬. 근데 이 기사를 다시 갖고 온 이유 요 밑줄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현장에선 한 대표가 직접 독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끝나자마자 독대 요청을 했다고 언론에 알리는 건 유감이다. 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네. 독대 재요청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알렸기 때문에 그것도 왜 또 알리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불쾌한데? 라는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느냐? 독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요거 그러면 윤경호 위원님 독대 성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안 될 걸로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다만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갤럽의 여론조사 지금 20%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10%대로 곤두박질 쳤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역시 동반 또 곤두박질 쳤다. 한동훈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더라. 그런 궁지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독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독대를 해야만 민심 전달이 되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 독대라는 말 자체를 대통령실은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 내지는 이 대외 무슨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냥 수단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까 최수영 위원의 얘기 중에 저 귀에 쏙 들어온 게요. 형식과 내용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전형적으로 내용보다는 형식 가지고 서로 뭐 따지고 이거 따지고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민생 현안 또는 정치 현안 이런 거 논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독대를 하느냐 아니면 뭐 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저는 형식과 내용에서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전형적인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님께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독대가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내용과 형식이 따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식의 문제가 그 내용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당 대표로서 얘기하면 그 언론 플레이라고 합니다. 자기 정치한다라고 하죠. 그럼 대통령한테 따로 뭔가 비공개로 물밑 조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론 플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정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아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아까 전에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현장에서 직접 독대 요청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현장에서 그 독대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크도 지금 안 오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홍철호 정무수석도 뭐 이 부분은 비판을 제가 하지 않고 싶긴 합니다만 해야 되는 게 애당초 이제 독대 요청에 대해 가지고 거부가 됐다라는 사실을 홍철호 이제 정무수석이 이제 또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것도 저는 대단히 좀 잘못됐다. 독대 요청에 대해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까? 정무수석이 왜 도대체 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재요청하는 것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이제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대통령 고위관계실 또 관계자는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혼선이 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지금 여야 문제도 아닌 것이고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당의 지금 문제인데도 이렇게 신뢰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진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연히 독대를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어떤 형식과 내용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당과 어떤 정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네. 독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당위적인 이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과연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는 아마도 오늘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지금 갈등의 골이 역대 이렇게 깊은 적이 있었나 할 만큼 깊어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사이에 이분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분이냐. SNS에 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이죠. 같이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 친구가 화양연화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았다.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 라면서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 난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 같다라는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네. 한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 안 할 거예요. 너무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유 뭐 물어봐도 됐습니다. 안 해요. 여기까지 그랬었는데 그젠가요.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적으시는 것 같아요. 조윤선 변호사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어찌됐건 다음 차기 대선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자칫 더욱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속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전대를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원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무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당원들이 바라는 바인지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딱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만을 향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하셨어요. 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개모임만도 못해. 네, 개모임. 동네 개모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개모임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개모임만도 못해 여도 야도 축구협회 때렸다. 어제 국회에서 문체위가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를 불렀느냐.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다 불렀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정몽규 회장도 증인으로 홍명보 감독도 증인으로 다 증인으로 나왔다. 이임생 기술감독까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세 사람이 다 국회에 나와서 직접 증인으로서 질문에 답을 했다라는 말씀 어제 사실 드렸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제목이 여도 야도 축구협회 때렸다. 오랜만에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근데 이걸 기뻐할 수만 있는 것이냐. 왜 사안이 축구협회 논란 때문에 부른 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유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최다라는 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2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2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 그리고 도문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저희가 강유정 의원, 신동우 의원 얘기를 일단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만 일단 들어봤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이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어제 분위기가 그냥 축구협회 가운데 있고 계속 혼났다라는 요 느낌이었습니다. 여야 없이 네, 축구협회를 때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축구협회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축협 개모임보다 못해 질타에 정몽규 위법 없다 반박입니다. 반박 목소리도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그럼 우리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구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객관적인 생각은 네.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네.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정몽규 회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없어. 절차대로 했다. 홍명보 감독도 내가 1위로 나왔다고 해서 받았지 내가 2위랑 3위 나왔다고 했는데 받았겠느냐. 1위라고 하니까 나도 감독직을 승낙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최수영 의원님. 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저 감독을 맡았느냐를 묻는데 얘가 1위 했으니까 그 감독을 맡았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1위가 됐냐를 묻는데 그 대답은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묻는 거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1위로 됐느냐 하는데 홍 감독도 그렇고 뭐 많은 그 관계자들은 아니 1위 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고 1위 될 만하니까 1위 된 거예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개모임이죠. 그러니까 될 만하니까 시켰다. 이 얘기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축구협회 현 주소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공정했느냐, 객관적이었느냐, 투명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를 묻는 건데 그냥 됐으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건 홍 감독이 그랬어요. 저 사명감하고 책임감 때문에 이거 받은 거지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갑자기 그 사명감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누가 묻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엘리트 축구가 엘리트 우리 체육이 짬짬이로 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국민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야죠. 근데 짬짬이는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22일 날 다시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불렀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 축구의 현 주소 아니겠느냐. 지금 뭐 짬짬이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1위를 했는데 이 축구 감독이 됐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1위에 된 것이냐. 이 부분 지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사자들은 문제 없습니다. 법적 절차 다 지켰고요. 내가 1위에서 순리에 맞게 내가 한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둘 다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수현 의원은 어제 이걸 지적을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등을 설명하며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거의 부탁을 한 그런 면접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홍명보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임생 기술이사는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박수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임생 기술이사가 밤 11시에 홍명보 감독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홍 감독을 면접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조현선 변호사님. 밤 11시에 카페에서 보는 면접 보셨습니까?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면접은 일단은 면접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위원들 앞에서 면접을 봐야겠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 절차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단지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면접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 면접위원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고요. 저는 이임생 이사가 과연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 라는 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과연 이 면접 절차를 생략한 것이 과연 정관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묻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한 47%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30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 복표 수익금이 200억이 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금액이 많이 투입된 것도 놀랄 일이지만 사실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국민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부 돈 들어간다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임생 기술이사가 다 일괄해서 책임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정관에 맞는 거냐라는 조 변호사님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적도 지금 같이 나왔어요.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제 증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참고인이 있었습니다. 참고인이 누구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직접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세게 얘기했죠. 정몽규 체제는 끝나야 된다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이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정몽규 회장한테 거취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취지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러면 사연님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성재준 의원님, 그만둔다는 겁니까? 연임 도전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임생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사숙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버티실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홍명보 지금 감독도 그렇고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정말 많은 지금 코치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10년, 15년을 갖다가 막 갈고 닦고 하더라도 국가대표 코치를 맡는다라는 게 딱 한 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정의의 지금 문제인 것인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가 내가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하겠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보답하겠다. 아니 그럼 다른 코치들은 사명감 없습니까? 책임감 없습니까? 실력으로 지금 이거를 결과주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1순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1순위가 되는 과정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지적 사항인데 그거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러면 정광회를 통해 가지고 이 1순위가 될 수가 있었냐. 그 과정에서 일단 이임생 그분 같은 경우도 견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견입했다라는 거. 최소 어떤 정적수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 면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으면 내가 괜찮은 거 아니냐. 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정명구 회장도 그렇고 두 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사태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안 질의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나왔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는 사퇴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밝히게 된 건지 요거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저 카톡 대화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왜 저렇게 동의해달라고 하세요?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회유를 하시냐고요? 이미 동의를 구하셨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혜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임생 이사가 손도 살짝 목소리도 떨리고요. 손도 좀 떨립니다. 근데 지금 민형배 의원이 아니 전략강화위원들한테 다 이걸 위임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감독을 이렇게 선임을 한 거냐. 근데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왜 자꾸 카톡이랑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동의하는 거죠. 동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왜 한 거냐. 이미 동의를 받았다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이건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난 정말 동의 확실하게 받았다. 내가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 사퇴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윤경호 위원님. 근데 그럼 사퇴를 하면 해결이 되는 사안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저 이임생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기술 담당인지 아니면 무슨 평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지 네. 사퇴하겠다. 그 좋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한 주된 대상은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 등이더만요. 저는 어제 국회 문체위 저걸 보면서 과연 저들에게 누가 권한을 부여했을까? 저들은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제 저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요. 시중에서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는 뭐 특정한 학교에 학연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됐어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많이 돌았잖아요. 그 얘기가 어저께 문체위에서 얼마나 다뤄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축구라는 게 굉장한 인기 스포츠 아니에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당연히 주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 선수를 선발하는데 뭔가 권한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평가위원 그리고 축구협회 더 중요한 건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걸 외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3박자, 4박자가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약체하고 붙었을 때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모습이 비춰지니 쏟아진 야유. 전 그걸 보고 저분들은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됐어도 더 이상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뭔가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같이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단순히 지금 뭐 누구 한 명이 사퇴하고 말고 이런 사안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게 냉정하게 볼 수 있지만 누구 한두 명 뭐 옷 벗고 끝나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보시죠.
강남 대입 상한대 역차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를 좀 볼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 집값 잡으려면 강남 학생 대입 상한 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기사로 아마 전해드렸을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인데 여기에 집값에 이 학벌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 비싼 데 사는 애가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러겠거니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로 나왔네 라는 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예 직접 파이낸셜 타임스, 이 영국 이 매체죠. 파이낸셜 타임스랑 인터뷰를 하는데 서울 집값 잡으려면 강남 학생 대입 상한 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같이 보시죠. 이창용 총재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 상한선을 두자는 식의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경호 의원님. 저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 네. 이창용 총재 지금 최대의 고민은 뭐겠어요? 금리 결정이잖아요. 네. 자, 미국이 이미 0.5%포인트 빅샷 금리 내렸어요. 우리하고 금리 격차 지금 벌어질 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네. 금리 결정할 때 자, 경기 전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우리 경기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금리 낮추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까 시금치 뭐 배추 나왔듯이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집값,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 지역 집값,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 결정에 물론 금통위원 전체와 협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네. 최근에 부동산 값, 특히 서울 집값을 전체 고려 사항 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그 고민의 표출이 이걸로 나왔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건 강남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을 둬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저거의 약간 변형 중에 하나가 옛날 정운찬 총리 시절에 지역 학생 전형 배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약간 그런 그거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 거고 네. 이건 지금 말씀드린 물가, 금리, 그다음에 집값 이런 것들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다. 전 뭐 이창용 총재가 무슨 다른 저희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한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얘기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뭐 괜찮은 방안인데 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조현선 변호사님. 혹시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나 요거 약간 이런 위법적인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강남 산다고 이러면 아까 뭐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창용 총재의 그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를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굉장히 잘 짚어내셔야 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행을 생각이 만약에 들고요. 하면 강남에서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했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제도 중에 하나가 대입 제도인데 그렇죠. 대입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집값 때문에 특정 지역의 학생들한테 차별을 둔다? 이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강남 지역 학생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 그럼 강남 집값이 잡혔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제한을 두는 지역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한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 생각을 그냥 잠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왜? 지난달에 또 이 서울대랑 하는 공동 심포지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위권 대학의 서울 또는 강남 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 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는 현재의 선발제도 틀을 유지하고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고 이게 스카이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 손 안 대도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최수영 위원님. 네. 약간 교육부 장관도 약간 염두에 두시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하는 총재가 이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왜 이렇게 네. 익숙한 교육 정책 이야기하지 하는데 시간을 21년 전으로 되돌리면요. 21년 전. 2003년에 네. 이창용 지금 총재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경제학 교수 시절에 도발적인 논문의 제목의 논문을 냅니다. 네. 자, 4명이 공동으로 하는데 입시 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21년 전에. 이 논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이 서울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강남이 조금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지역별 다양한 자율형 고교를 세우고 수업료도 자율화시켜서 차등적으로 적용하자. 그러면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옹골한 주장이 21년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소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런 주장을 네. 내세우는데 제가 보기엔 소신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년 전에 서울대 교수 시절의 이창용이나 네. 한국은행 총재 시절의 이창용이나 똑같은 소신 같아요. 그럼 짧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쿼터제 같은데 이 쿼터제를 사회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공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요거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논란이 들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